자, 이번엔 이제 코틀린 프로젝트를 직접 실행하면서 이 툴 사용법, 이 인텔리제이 아이디가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최초의 웰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로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고, 두 번째 버튼은 이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를 임포트, 이 내부의 프로젝트로 가져오는 거고, 그러니까 프로젝트 형식이 약간 다른 경우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픈은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열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거는 이제 버전 컨트롤이죠. 그래서 git 같은 어떤 저장소에서 그 해당 소스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걸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죠. 이 하단부에 있는 이 컨피규어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플러그인이나 기본 환경의 세팅 등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그 말풍선처럼 이제 뜹니다. 그러면 뭔가 업데이트가 있다는 거고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그 헬로 월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세팅을 약간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Create New 프로젝트를 이제 선택합니다. 자, 그럼 이제 화면 약간 조정하고, 이제 여기 너무 크죠? 자, 그럼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자바부터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그 빌드 시스템에 사용했던 메이븐이나 그래들 같은 경우에 두 개가 이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우리는 코틀린이라는 요 항목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기존의 자바 프로젝트도 이 안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코틀린 JVM 상에서 동작하는 앱을 만들 때 자바스크립트, 네이티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요 밑에는 이제 추가 특징으로 멀티 플랫폼 라이브러리나 뭐 안드로이드, iOS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메뉴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JVM 상에서 하는 요 첫 번째 걸로 이제 뭔가 계속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거 JVM 상에서 또는 코틀린을 선택을 하시고 다음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을 먼저 헬로 코틀린이라고 만들어 볼까요? 자, 그 다음 프로젝트 로케이션이 여러분들 계정 폴더에 아이디어 프로젝트라는 폴더 내부에 자동으로 이제 쓰여집니다. 여기를 이제 그대로 쓰셔도 되고, 만일에 여러분들 계정 이름에 한글이라든가 약간 복잡한 이름 혹은 뭐죠? 그 디렉토리 깊이가 굉장히 깊은 곳에 있을 경우에는 가끔 이제 프로젝트가 빌드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좀 깊지 않은 한글이 없는 폴더로 정해주면 또 좋습니다. 이렇게 계정 폴더가 아닌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의 특정 위치로 바꾸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D 드라이브로 한번 바꿔볼까요? D 드라이브에 아이디어 프로젝트로 바꾸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기호에 맞춰서 이제 프로젝트 용량이 많이 이제 남아있는 곳에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 SDK인데, 여기 지금 SDK가 지정되어 있지 않죠. 우리는 그 자바 SDK를 깔았죠. JDK죠. 그래서 요것을 정해줍니다. 자, New 버튼을 누르고, 우리가 아까 설치했던 그 위치를 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복사해 놨던 거 그대로 여기다가 붙여 넣으셔도 되겠죠. Ctrl V. 자, 그러면 이제 줄루라는 버전이 요 위치에 이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위치를 여러분들이 설치한 위치를 정해 주시고 OK.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자바 버전이 나옵니다. 1.8 그다음에 업데이트 212 버전이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SDK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코틀린 자바 런타임 환경에서 쓰겠다는 요 라이브러리를 정해줍니다. 이제 자동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의되어 있으면 이제 피니시 눌러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해 봅시다. 자, 피니시. 자, 이 위치가 지금 생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하겠냐?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동 빌딩이 되고, 물론 이제 소스 코드가 없기 때문에 소스 코드는 우리가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스타트 없이 그 팁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용한 팁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고 닫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로즈. 자, 그럼 이제 최초 구동된 화면이기 때문에 잠깐 이 화면을 설명해 볼까요? 자, 먼저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이 왼쪽에 보시면 1 프로젝트라고 쓰여 있죠.
자세히 보시면 이 1 밑에 언더라인이 보입니다. 2 밑에 언더라인, 7 언더라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더라인이 보이는데 이것은 이제 단축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이 클릭해서 이제 닫혀 있을 경우에 다시 Alt 1을 눌러서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토글이 되죠. Alt 1번을 해서 눌렀다 하면은 이제, 자, 그럼 이제 생성된 이 프로젝트의 헬로 코틀린을 보시면, 자, 여기 트리를 확장해 보시면, 먼저 이 아이디, 프로젝트 아이디 점으로 시작하는 것은 숨겨진 폴더죠. 그래서 여기에는 아이디라는 인텔리제이 아이디가 관리하는 이제 설정 파일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긴 건들 필요가 없고, 바로 이 src 폴더에 우리가 만들 이제 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헬로 월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익스터널 라이브러리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붙여놓은 자바 JDK 버전 1.8이 정의되어 있고, 코틀린 자바 런타임이라는 요 라이브러리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장해 보면 코틀린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자바 7과 8 버전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src에 먼저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new 이렇게 이제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일 메뉴에도 생성 버튼이 있습니다. 파일 new, 그 다음에 자바 클래스 혹은 코틀린 파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여기서 Alt Insert를 누르는 겁니다. src 폴더에서 Alt Insert 키.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스 내부에 만들 수 있는 이제 형식들이 나열되죠. 자, 저는 요 세 번째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일일이 이렇게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Alt Insert 키를 누르게 되면 빠르게 해당 파일들을 이제 집어 넣을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코틀린 파일 요걸 클릭해서 이제 파일명을 자, hello 코틀린이라고 한번 정의해 봅시다. 자, 우리가 확장명은 정의해 주지 않았습니다만 코틀린 그 특정 파일의 확장명은 KT가 됩니다. 자, 그래서 OK. 그다음에 이제 헬로 코틀린 KT가 만들어졌고, 여기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면 되죠.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폰트가 너무 작고 좀 분간하기 힘듭니다. 먼저 메인이라고 한번 치고, 자, 자동 완성 팝업 되어 있는 요곳에 메인 A 두 개가 있죠. 두 번째 거는 아규먼트가 들어간 거고, 첫 번째 거는 아규먼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완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엔터를 눌러주시면 필요한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편리하죠? 이렇게 이제 코드 어시스트를 통해서 코딩하는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빠르게 코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설치했던 코딩용 폰트 있죠? 그걸로 세팅해서 좀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마저 완성해 놓고 println hello 코틀린. 자, 이렇게 완성을 해 놓습니다. 자, 폰트가 좀 마음에 안 들죠. 그럼 이제 설정 메뉴로 들어갈 건데, 설정 메뉴는 파일, 그 다음에 세팅, 자,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 스트럭처 여러 가지가 있죠. 바로 여기에 세팅, 컨트롤 알트 S 키를 눌러서도 세팅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단축키를 알았으니까 이제 이걸 다시 없애고 단축키 위주로 한번 해봅시다. 컨트롤 알트 S를 눌러보세요. 자, 그럼 어때요? 세팅 창이 뜨죠? 자, 이 세팅 창이 뜨면 이 왼쪽에 검색 표현에다가 폰트라고 칩니다. 그럼 이제 폰트가 들어있는 부분만 나열됩니다. 이렇게 메뉴가 이거와 상관없는 메뉴들은 이제 숨겨지게 되죠. 그럼 먼저 맨 위에 있는 어피어런스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뭐 그대로 둡시다. 시스템에서 쓰는 폰트고 우리가 바꿀 건 에디터에 있는 폰트입니다. 그래서 제너럴 보면은 change 폰트 사이즈 이제 컨트롤 마우스 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체크해 둡니다. 이걸 체크해 두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올렸다 내렸다 하게 되면은 폰트 사이즈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끔 뭐 폰트 사이즈를 여러 번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놓으면 유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폰트를 눌러볼까요? 자, 이 폰트는 이제 기존에 이제 에디터에 대한 폰트 모노스페이스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보기 안 좋죠. 요거를
이제 클릭해서 방금 설치한 그 D2 코딩 있었죠? D2 코딩으로 바꿔봅시다. D2 코딩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는 너무 작기 때문에 밑에를 보시면서 적당히 이제 키워줍니다. 자, 어느 정도 잘 보일 수 있게. 자, 20까지 한번 올려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기호에 맞춰서 크기를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화면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크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라인 스페이싱도 조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라인 간격을 약간씩 늘릴 수 있습니다. 1.0이 그대로 이제 디폴트로 두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만일에 이 리가처 옵션을 이네이블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람다식에서 사용하는 화살표 표현 있죠? 마이너스랑 가로 꺾은 내용이 일종의 기호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기호를 선호하시면은 이걸 체크하시고 이 리가처 기호를 선호하지 않으시면 뭐 체크 해제, 그대로 디폴트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컬러 스킴에 있는 요 폰트 조정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OK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폰트가 이제 좀 좋아진 걸 알 수 있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스크롤바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이제 폰트 사이즈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폰트를 조정을 해야 눈이 좀 편안하죠. 그리고 좀 이제 모니터를 상당히 많이 보기 때문에 0과 1도 구분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0과 1 이렇게 슬래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구분이 잘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해당되는 이제 코드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할 때는 이 메뉴에 보면 run 메뉴가 있고 이 run 메뉴 안에 run 점점점이라고 돼서 Alt Shift F10을 단축키로 가지고 있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자, 요걸 클릭해서 실행할 수도 있고 단축키를 눌러도 되겠죠? 자, 일단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성한 이제 이 프로젝트 이름은 헬로 코틀린이기 때문에 헬로 코틀린 그 뒤에 확장자는 KT 이렇게 대문자로 붙어 있죠. 대문자 K의 T 소문자. 자, 그러면 두 번째 2번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해당 println 출력문이죠. 이제 헬로 코틀린이 실행이 되고 요 하단부에 자, 헬로 코틀린이라는 실행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에디터를 사용하는 도중에 자, 옆에 보니까 뭔가 하나 떠 있죠? 자, 노티파이가 하나 떠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코틀린이 새 버전이 나왔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틀린 플러그인이 이제 새롭게 존재하니까 설치해달라. 자, 인스톨을 누르면 이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눌러서 설치해도 되고 사실은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만일에 자, 이걸 꺼볼까요? X로 잘못해서 껐다. 그러면 어떻게 인스톨을 할 것인가? 바로 이제 메뉴에도 있기 때문에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툴즈 메뉴에 코틀린 여기에 configure 코틀린 플러그인 업데이트를 눌러봅시다. 자, 이걸 누르게 되면은 마찬가지 세팅창이 이제 나옵니다. 세팅창이 코틀린이라는 메뉴에 자동적으로 지정되고 여기에 보면 자, 어때요? 뉴 버전 1.3.31 버전이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속적으로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1.3까지는 메이저 버전이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변경이 있지 않는 한 이 메이저 버전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뒷부분은 이제 마이너 버전인데 이쪽 어떤 패치나 어떤 버그 수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점점점 올라가죠. 근데 한 번씩 확인하시고 인스톨 요 밑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 그 새로운 버전의 코틀린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어때요? 플러그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시 재시작해 줘야 된다고 알려주기 때문에 자, OK를 누르면 그리고 요 밑에 리스타트를 눌러서 이 에디터를 한 번 더 재시작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헬로 월드 간단하게 이제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헬로 코틀린이라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게 실행이 된 건지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마찬가지 팁 오브 더 데이라는 이제 요 팁 창이 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팁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읽고, 자, 컨트롤 N을 누르니까 클래스 내용을 내비게이트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팁을 보여주고 있죠. 한번 읽었으면 닫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소스 요창에 이제 헬로 캐틀린 KT 파일이 있는 걸 확인했고, 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자세히 봅시다. 이 hellokotlin.kt라는 파일 안에는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죠. 요 main이라는 요 펑션 하나만 존재합니다. 펑션이라는 거는 이 fun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펑션의 약자 fun main이라고 되어 있는 요 함수 하나, 그 다음에 함수 내부에는 아직 인자가 매개 변수가 지금 없죠. 자, 그리고 이제 println이라는 요 출력문이 요 안에 있는 스트링 hellokotlin을 아까 실행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단축키 런 상에 있었던 그 Shift Alt F10이었죠. 이제 이거는 항상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하게 만드니까 일단 한번 실행하고 나면은 요 오른쪽에 그 컨피그레이션이 요걸로 지정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Run Configuration. Run Configuration이 일단 한번 여기 Hello Kotlin이라고 지정이 되면 이제 앞으로 실행할 때는 요 옆에 있는 요걸 눌러도 되고, 아니면 요 첫 번째 실행에 있는 이제 Shift F10을 눌러도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자주 실행할 거기 때문에 Shift F10을 외워놓고 Shift F10을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실행되게끔 하면 좋습니다. 자, 혹은 이 옆에 떠 있는 런 창에 옆에 있는 요 실행 버튼을 눌러도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죠. 이렇게 나머지 버튼들은 이제 차차 알려드릴 건데 이제 또 이제 디버깅하거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이제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실행된 내용물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나온 건지. 자, 이건 이제 자바 가상머신 상에서 실행돼서 나온 거죠. 그럼 자바 가상머신에서 이 코틀린 코드가 실행됐다는 것은 이 코틀린 코드가 사실은 자바로 한번 컴파일 되면서 자바로 변환돼서 가상머신 상에서 돌려진 이제 실행되어진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역으로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툴즈 메뉴에 자, 코틀린 여기에 쇼 코틀린 바이트 코드가 있습니다. 자, 요거 클릭. 그다음에 이제 바이트 코드가 나오는데 이 바이트 코드는 가상 머신에게 전달할 각종 시그네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읽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죠? 우리가 읽어보기에는 이제 가상 머신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지 않고 이 위에 있는 버튼 디컴파일을 한 번 더 누릅니다. 자, 이거 클릭. 자, 그러면 이제 이 코드가 역으로 이제 자바 코드, 그러니까 이제 자바 가상 머신에서 돌기 위한 자바 코드로 역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코틀린 코드가 실제로는 이 자바 코드 이런 방식으로 가상 머신에서 돈다. 그걸 나타내는 거죠. 물론 이제 코틀린을 다른 기반에서 돌리게 되면은 이제 가상 머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코드가 생성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약간 이제 얘랑 연동해서 코틀린과 자바의 어떤 코드상의 그 상호작용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가상 머신 상에서 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든 이 코드 자체에는 클래스가 없었죠. 근데 자바에는 반드시 어떤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래스가 하나 존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Public Final 클래스에 Hello Kotlin KT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졌죠. 자세히 보시면 이 우리가 만든 Hello Kotlin KT라는 요 파일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예, 확장자는 점이 사라지고 K는 대문자로 바뀌었을 뿐이죠. 이 안에 이제 메인 함수가 존재하죠. 이 메인은 다시 뭘로 감싸진 거예요? 이제 public static void main 요걸로 감싸진 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 메인 함수가 일종의 실행 진입점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특정 명령의 아규먼트가 있는 경우에 그걸 가지고 실행하게 되죠. 만일에 이 실제 아규먼트는 이제 우리가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없으면은 이제 비어있는 형태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변수를 선언했던, 자, 다시 여기로 가면 이 println 내부에 헬로 코틀린은 일종의 변수가 전달되는 건데, 여기는 값을 직접 쓴 거기 때문에 변수 이름을 이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변수로 만들어져서 문자열 내부의 변수에 담겨지고, 그 다음에 system out
out.println이라는 자바에서 사용하는 기본 입출력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에 해당되는 거죠. out. 그러니까 시스템 출력에 해당되는 이 함수에 전달해서 화면상에 표준 출력 장치, 콘솔이 되죠. 콘솔이라는 거는 일종의 명령행 라인입니다. 그래서 명령행 라인에 출력해 준다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헬로 코틀린은 코드 자체는 굉장히 짧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숨겨진 내용은 아주 많습니다. 이제 바뀐 코드를 보면은 우리가 짜지 않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차차 우리가 심도 있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역컴파일된 내용을 끄고 아규먼트가 있는 버전으로 메인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떠 있는 창을 끄시고 자, src 폴더에서 alt insert 키를 누릅니다. 자, 코틀린 파일 클래스 엔터. 이번에 만들 거는 이제 hello args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오케이. 이번 버전은 이제 메인을 치시면 밑에 있는 거 메인 A라고 되어 있는 형식 있죠. 요 형식으로 자동 완성된 코드를 한번 호출해 보죠. 엔터. 자, 그럼 이번에 이 메인 함수에는 이 내부에 매개 변수가 args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의 형식은 array, 이제 배열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만 이 제네릭 형식에 들어가 있는 타입은 이제 스트링형이죠. 스트링형이 문자형으로 배열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 파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이용만 먼저 해봅시다. 자, 마찬가지 println 다음 args 인덱스 넘버 제로를 한번 넣어보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인자로 받아들이는 것 중에 첫 번째 것을 이제 화면상에 출력하고 있고, 자, 이번엔 println을 칠 때 pln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코드 어시스트가 나오면서 이제 코딩을 빠르게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타입이 미리 준비되어 있고, 일단 여기서 엔터 누르신 다음에 여기 args 이제 인덱스 넘버 1 두 번째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컨트롤 D를 눌러볼까요? 자, 컨트롤 D를 누르면 어때요? 해당 라인이 복제돼서 아래에 붙여지죠?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이제 방식으로 단축키를 활용해서 코딩을 하면은 좀 더 빠르게 이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드 어시스트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 이제 손이 고생하는 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아직 아규먼트는 우리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마찬가지 런에 이제 새로운 컨피그레이션이 생긴 거죠. 이 헬로 코틀린 KT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런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요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메인 코드가 헬로 코틀린에도 있고 아그스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클릭해서 실행 루틴을 바꿉니다. 자, 그럼 어때요? 오른쪽에 이 부분의 컨피그레이션이 이걸로 설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된 결과는 이제 exception 에러가 났습니다. 자, exception 에러는 여기에 전달되어 있는 인자가 한 개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 발생한 exception은 array index out of bound라는 exception. 그래서 예외가 발생한 겁니다. 어떠한 인자도 전달되지 않은 거죠. 0. 네. 자, 그럼 인자를 어디에다 넣어줄 것인가? 만일에 이제 커맨드 라인, 명령행에서 뭔가 실행할 때는 해당 프로그램 이름에 인자 이런 식의 인자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컨피그레이션 내에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외부 인자를 넣는 방법은 자, 여기서 클릭하시고 지금 현재 이 hello args kt라고 되어 있는 곳에 edit configuration을 이제 클릭합니다. 첫 번째. 자, 그러면 이제 현재 프로젝트의 요 두 번째 그 파일에 대한 메인 클래스 이름이 나와 있고, 이 메인 클래스 이름은 자바에서 가상 머신에서 쓰기 위한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죠. 변환된 코드에 hello args kt라는 이 클래스로 내부로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물론 우리는 메인밖에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가상 머신
바로 JVM 가상 머신에 넣어줄 옵션이 여긴 나열됩니다. 자, 일단 디폴트로 쓸 거기 때문에 이건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뭐 스택 같은 크기를 여기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죠. 프로그램 아규먼트. 그래서 이제 해당 프로그램에 인자를 뭘 전달할 것인지 여기다 나열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자를 넣어볼까요? 자, 곧 한글로 넣어봅시다. 안녕. 그 다음에 숫자 1, 2, 3. 자, 이렇게 한글, 영어, 그 다음에 숫자로 넣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다 스트링형으로 변환돼서 이 프로그램에 전달됩니다. 예, 숫자로 넣었지만.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OK를 눌러볼까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실행 버튼을 눌러봅시다. 실행 버튼 클릭. 자, 그럼 어때요? 바로 그 이 프로그램에 전달된 세 개의 인자, 외부로부터 들어간 거죠. 외부에서 인자가 들어간 거고, 그 인자가 이 ARGS에 전달돼서 각각 0, 0, 굿,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열, 안녕, 세 번째 문자열, 1, 2, 3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툴즈, 코틀린, 쇼, 코틀린 바이트 코드, 다시 한번 디컴파일 눌러봅시다. 자, 이번에는 어때요? 이 해당 인자가 좀 더 늘어났죠. 자, 이걸 일단 접어두고 살펴보면 이제 hello kt라는 이 클래스 파일 내에 메인 함수에 직접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자를 여기다가 넣은 거기 때문에 이 string args라는 이 배열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전달된 인자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해당되는 인자를 찍기 위해서 arg0 이거를 var1에 담고 찍고, 그 다음에 arg 1번 배열에 있는 거를 찍고, 그 다음에 2번 배열에 있는 걸 찍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변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메모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것의 일반적인 메모리 영역인데,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하드디스크 혹은 여러분들의 저장소에 들어있죠. 저장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직 메모리상에 올라가서 뭔가 돌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살아있지 않은 겁니다. 살아있지 않은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이라는 단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실행하게 되면 이 해당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가죠. 이 메모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 램이죠. 주 메모리라고도 하는데, 이 주 메모리에 올라가서 이제 준비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JVM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JVM이라는 가상 머신이 사용하는 그 해당되는 메모리 구조가 좀 더 세밀하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JVM 버전마다 약간씩 다 틀리기 때문에 이 JVM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지 않고 일단 간단한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메모리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이 메모리에 올라갈 때 어떻게 되는가? 자, 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컴파일돼서 내부적으로 이제 뭔가 파일이 생성이 되죠. 이제 주로 이제 자바는 중간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이 코드가 생성될 때 이제 영역이 분할됩니다. 우리가 코딩상에 사용했던 변수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함수들도 있죠. 함수, 그 다음에 전역으로 선언된 변수도 있고, 전역 변수. 그 다음에 이 변수 중에는 이제 코틀린에서도 나옵니다만 읽기 전용인 변수 혹은 RW, 읽거나 쓸 수 있는 변수들로도 나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는 함수 내부에 또 함수가 호출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중간에 코딩상에서 선언되는, 아직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객체. 그 다음에 우리 앞서 잠깐 이제 나왔던 스태틱이라고 되어 있는 키워드의 함수, 여기 스태틱이 붙어 있었죠. 그 자바로 변환된 코드에 스태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만든 코드 내부에는 여러 가지 개념의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메모리상에 배치가 됩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코드 영역이 있는데, 이 코드 영역에는 주로 명령어들이 배치가 됩니다. 명령어.
따라서 이 명령어에는 이제 우리가 사용했던 뭐 키워드라든가, 그쵸? fun 함수를 가리키는 이거라든가 각종 연산자, 그 다음에 등등등 많죠. 앞으로 배울 이 코드 영역에는 이제 명령어로 바뀌어서 나중에 그 프로세서가 다음 프로그램 카운터를 통해서 이제 실행해야 될 어떤 명령어들을 하나씩 올리는 단계의 코드들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 영역은 일단 한번 이제 변환되고 나면은 이 영역이 바뀔 일은 없죠. 이미 명령어가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영역에는 방금 아까 말했던 변수들이 주로 들어가는데, 변수들 중에는 이제 물론 이제 스태틱으로 선언된 변수도 있을 거고, 전역 변수, 뭐 리드 라이트 변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영역에는 이제 일단 고정된 변수들, 이미 값이 초기화된 거예요. 고정됐다는 거는 이제 초기화가 되어 있다는 거고, 초기화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나중에 값을 변경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RW, 여러분들이 값을 선언해서 뭔가 넣어놨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변경할 수 있는 변수, 그걸 이제 RW, 읽기 쓰기가 가능한 거죠. 혹은 일단 한번 초기화하면은 다시는 변경할 수 없는 것들은 read only, RO 변수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만들어진 이제 고정된 거기 때문에 스태틱, 일단 한번 여기 만들어져 있는 메모리는 이제 따로 생성을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딱 1회 초기화되고 난 다음에는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올라올 때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메모리죠. 이미 결정된. 자, 그 다음에 이 두 영역은 동적 할당 영역과 임시 할당 영역은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도중에 할당되거나 해지되거나 합니다. 그래서 결정되지 않은 거죠. 비결정. 그래서 동적 할당 영역은 주로 여기 있는 객체들,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 이 객체를 생성할 때는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객체 생성 시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객체들, 이제 만들 때마다 이 낮은 번지에서 높은 번지로 점점 채워져 갑니다. 이렇게 쭉 채워져 가면 이제 어느 정도 채워지면 이제 메모리가 부족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객체를 해제해야 되는데 사용량이 없으면 이 객체를 GC라는 것이 해제하게 됩니다. 거버지 컬렉터라고 하는데, 거버지 컬렉터는 객체의 참조 카운트가 없으면 하나씩 특정 시점에 해제합니다. 그 해제 시점은 프로그래머가 결정할 수 없고 이 거버지 컬렉터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임시 할당 영역은 뭐냐? 변수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중괄호상에 존재하는 변수들, 여기에 뭐 변수들이 있겠죠? 이런 변수들은 이 중괄호가 끝나는 요 시점까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범위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살아있는 범위. 그래서 임시 변수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 스택에 쌓여집니다. 스택에. 스택은 반대로 이 힙과는 반대로 높은 번지에서 낮은 번지로 거꾸로 자라가면서 채워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 메모리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메모리 영역이었고 사실은 JVM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나눠집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이와 같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지금 봤던 이 4개 영역과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차차 지금까지는 메모리 영역이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제 프로그래밍 하면서 조금씩 더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